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숙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지해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제 유튜브 영상 아래에 보면 이제 설명을 자세히 올렸는데, 혹시 속프리셔 동침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요즘 그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출연해서 또는 그 사연들을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해법을 이제 방송을 녹화를 하면서 해결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몇 회 방송을 녹화를 했는데요. 수십 년간 혼인신고 안 하고 갈등하셨던 분들이 혼인신고 하겠다고 하여 가신 적도 있고, 또 젊은 아내가 남편한테 서운한 마음을 방송에 출연해서 같이 얘기하고, 남편분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돌아갔습니다. 일단 두 분의 갈등이 치다르면은 너무나 치열하게 다투거든요. 하지만 여러 전문가 앞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얘기를 끌어내놓고 대화를 나누면 그 대화가 상당히 젠틀하게 점잖게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이 감정이 그그르치지 않는 싸움 현장이 아니라 좀 더 안정된 장소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고 진솔하게 사과를 하니까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와 관련해서 사연자를 방송에서 구한다라고 합니다. 사연자로 채택이 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출연료도 지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남쪽에 지방에 재판을 갔었는데요. 30도를 무려 넘으면서 봄옷이라고 얇게 입고 갔는데도 에어컨을 틀어놓지 않는 법원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굉장히 더워졌는데 건강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송을 가면 저는 변호사니까 이제 당사자하고 이제 소송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또 조정위원분들이나 재판부한테 소송 진행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대원칙은 불리한 얘기는 절대 하지 말자. 뭐 적극적으로 속이라는 게 아니라 불리한 행동이나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만약에 곤란한 상황인 경우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확인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제 본인분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이제 앞사건이니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속으로 아고 말리고 싶은 얘기를 막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렇게 막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대단히 안타까워요. 재판부께서 이제 계속 질문해서 그랬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있었던 얘기라고 전부 얘기하는 것이 이제 불리한 사실이 돼서 결국 이제 재판을 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를 본인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이제 마구 쏟아낸다라는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송이라는 게 어떤 것이라 생각하나요? 이 세상에 있는 진실, 하늘과 땅이 알고 있는 진실을 밝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소송은 좀 다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소송은 증거로 현출이 돼서 새로운 사실을 써내는 게 소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로 인해서 다분히 내가 예상했던 결론보다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는 게 소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한 사실은 절대 상대방이 밝혀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혼 소송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불리한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들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이 똑같이 이혼을 안 한다 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고, 또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좋다! 이혼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헤어지는 것도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이고 행복한 결론이다 라는 거죠. 두 사람이 다시 볼 일이 없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이혼이 가장 완벽한 이혼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은 이제 당사자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히 아내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저는요, 결혼해서 살림 열심히 해서 애들 가르쳤고요, 애들 잘 자랐고요, 저는 바람을 핀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시댁에도 잘했고요, 이혼 사유가 없어요. 전 유책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안 할래요.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크게는 맞지만 이혼을 안 한다는 소송은 좀 더 다른 메커니즘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소송은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같이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1년에 몇 개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절대 다수가 이혼을 원하니까 그러긴 하지만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소송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내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에요 라는 그 소송 내의 사유뿐만 아니라
소송 외에서 배우자와 회복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했던 사안 중에는 시부모가 문을 안 열어주는데 예쁘게 베이커리 빵 만들어서 음식을 해서 시어머니가 문을 안 열어줌에도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벨 누르고 인사드리고 그거 놓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공통적인 특징이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상대방 비난하기. 의외죠. 왜냐면 저는 이혼 사유가 없는데요, 저쪽은 이런 잘못을 했는데도 저한테 이혼 소송을 했어요, 이렇게 주장해야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내분이 이제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해놓고 오히려 이혼 소송을 남편분한테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아니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유책 배우자인데요, 저는 유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바람 폈는지 아세요? 세상에 결혼하자마자 회사 다닌다고 하더니 석 달 뒤에 어느 날 외박했어요. 알고 보니까 회사 동료하고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해줬죠. 그랬더니 큰애 낳고 나서요, 또 애 학교 레슨 선생님하고 바람이 났어요. 근데 어떻게 저런 유책 배우자가 저한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옛날에 잘못한 걸 쫙 나열을 합니다. 상대방을 인신공격하거나 지나치게 비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저쪽이 유책 배우자라는 거 정도는 이제 나열을 해야 되죠. 어느 정도. 그럼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내가 몇 차례 외도가 있었고 그럼에도 저는 아내를 사랑했고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용서를 하고 지나왔습니다. 지금 아내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지만 저는 지금도 아내를 용서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 정도만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지 말으실 행동이 뭐냐면, 특히 이건 이제 경제권을 가진 쪽에서 하는데,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남편분이 그거에 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원인이 미워서든 좋아서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분명히 돈을 끊으면 잘못했다고 빌고 들어올 거야, 소취할 거야. 그러면서 생활비 뚝 끊어버려요. 카드 뺏어버려요. 정지시켜버려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안 한다고 하시면 기존에 지급하는 생활비 수준을 꾸준히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정이 그게 부담스럽다 약간 줄이는 걸 돼도 대폭 생활비를 3분의 1로 줄인다든가 중단한다든가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나 양육비 기존처럼 지급하는 게 가장 좋다. 이쯤 되면 억울하시죠. 저쪽이 유책 배우자인데. 그렇지만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건, 내가 이혼 안 한다고 하는 순간 나의 위치는 슈퍼을이 됩니다. 슈퍼을. 그냥 을도 아니고. 그래서 대단히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심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오히려 빌어야 되고 시댁에 잘해야 되고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 그래서 생활비 끊으면 안 된다.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하나 해서는 안 되는 게 아이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배우자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나쁜 사람이라는 걸 주지시켜서 나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이가 어릴 경우 아동심리검사에서 다 나오고요. 성인인 경우 하지 말아야 될 게,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확인서를 쓰게 해갖고 상대방을 비난하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엄마가 불쌍하다고, 아버지가요, 제가 3살 때 엄마를 때렸고요, 저 초등학교 때에서 엄마를 때려서 내쫓은 적도 있고요, 저 중학교 때는 엄마 팔이 부러진 적도, 이거를 자녀에게 쓰게 하는 게 대단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좋지 않냐 하면, 일단은 자녀들한테 부정적인 인식을 심었다라는 부분,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이 이혼 안 하겠다는 거는 속마음과 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와 배우자와의 사이가 좋아야 이 가정이 다시 화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판사님들이 하세요. 근데 이 자녀들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엄마를 비난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줄 서게 한다라는 거, 이거는 나 마음속 깊이 같이 살 마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여지가 있어서, 아이들이 배우자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고, 또 상대가 밉다고 해서 애들을 안 보여줘. 면접교섭을 절대 불허해. 정말 불리합니다. 그래서 면접교섭을 허용을 해서 아이들을 수시로 왕래하게 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만 마음을 돌리면 이 가정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다, 이런 상태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더 자주 보여줘야 됩니다. 더 자주 보여주고 사이가 좋게 유지돼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서 비난하는 확인서 쓰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정말 흔히 있는 일인데, 소송에서 아니 저쪽은 이혼을 내심 원하고 있으면서 표면적으로만 재산분할에 유불리 때문에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재판부에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를 못 들어오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안 살겠다는 뜻 아닙니까?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도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바꿔서 집에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건, 부부는 서로 이혼한다, 서로 위자료를 청구했어도 이혼이 됐습니다, 땅땅땅 결정이 날 때까지는 그 한 집에서 누구나 살 권리가 있어요. 나 혼자 독점적으로 살 권리가 없습니다. 서서히가 4명이로 돼 있어도 이 배우자도 이혼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이 집에 살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괴로워도 각방 쓰시더라도 사실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사실은 부부라는 것을 내심은 알 수가 없거든요. 외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재판부는. 그럼 저 사람이 내심으로 이혼을 원하면서 표면적으로 다른 유불리 때문에 거절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요런 몇 가지 갖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는데 한 잔 먹다가 2잔 먹다가 취하면 울컥하죠, 이제. 그럼 이제 이 문자나 톡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에. 이런 거 다 증거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혼을 안 한다 라고 생각하면 돌을 닦는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참으시고 절제하시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 안 한다는 소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굉장히들 많이 우세요. 이렇게까지 제가 해야 되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혼 안 한다고 하시다가 마음을 바꿔서 결국 이제 이혼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시게 되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혼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두 사람이 어떻게 화해도 할 듯 이런 관계였는데, 친정 어머님이 이제 성격이 급하셔갖고 안사돈을 불러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가실 때는 좋은 마음으로, 아유 우리 애도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사위들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이 어린 손주 봐서 잘 살게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이러고 갔는데, 시어머니가 세상에 따님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 보냈길래 남의 집에 시집 와서 이거밖에 못해요 라는 식으로 막 잘못한 걸 나열하니까 어머님이 이제 화가 나죠. 거기서 두 분이 머리채 잡고 싸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 아무도 관여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소장에 쓰는 문장의 표현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된다. 나는 슈퍼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지적을 해드렸어요. 요런 부분은 주의해라 라는 부분, 요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마지막 팁 하나 뭐가 있을까요? 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내 통장에 있는 돈 왕창 땅 빼서 감췄어. 이런 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미지 정말 좋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변호사에게 진행을 잘 맡기시고 변호사의 권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소송은 당사자의 노력, 변호사의 소송 리드, 그 다음에 재판부에게 얼마나 어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유책 사유가 없다라는 것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저 10만 달성했습니다.